오늘 리뷰는 바로 MG 윙 건담! TV판 디자인으로 발매한 그 MG입니다. 발매는 2010년 4월 28일, 가격은 엔가로 4,000엔입니다. 2010년에 이 윙건담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뭐 데스사이즈 헬 EW라든가 뭐 등등등 이후에 MG로 나온 윙 시리즈는 다 얘가 이제 시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윙건담에 맞춘 프로포션으로 나온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실제로 구조적으로도 뭐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TV판 디자인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TV판 타이틀로 나온 애는 얘밖에 없어요. 윙건담 이후에 나온 다른 MG 윙 애들은 다 EW예요. 다. 그래서 뭔가 그때 딱 윙건담이 나와요? 그럼 내 데스 사이즈도 나오나? 막 이랬는데 그 희망 회로가 부서진 지 오래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꺼내가지고 관절도 좀 이렇게 좀 보강도 좀 해줬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져보니까 야 이게 또 조립을 2010년 발매할 때 했거든요. 그때 발매 당시에 조립했으니까 얘가 조립된 지가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지니까 또 뭔가 그 당시 추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역시 이제 윙건담 기본 무장들과 교체용 손들, 뭐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윙건담의 대표 무장하면 바로 이거! 버스터 라이플! 장탄수는 3발, 이 뒤쪽에 에너지 팩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위력 자체는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보여주지만은 단 한 발로 뭐 모빌슈트 부대 하나를 괴멸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자랑하죠. 건식 데카를 통해서 버스터 라이플, 뭐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뭐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마킹 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특징이고, 무엇보다 이제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센서 부분은 이제 호일 실 사용을 하고요. 디테일도 뭐 총구, 그리고 중간 배럴 부분도 약간의 패널 라인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중간 부분도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믹이라고 한다면은 뭐 변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손잡이가 수납이 되는 기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팩 교환을 위한 짠! 라이플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팩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팩 교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 파츠는 이렇게 3개가 전부여서 에너지팩 교환 기믹은 그냥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참 멋진 것 같아요. 촥 하고서 에너지팩을 탁 이렇게 막 하고 교환을 딱 하고 촥 약간 더블 배럴 샷건 같은 약간 그리고 윙건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윙실드입니다. 윙실드. 여기도 건식 데칼과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의 마킹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제 클리어 파츠를 통한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클리어 그린으로 내부를 도색한 거고요. 이 원래 파츠 자체가 무색 클리어로 들어가 있거든요. 색깔이 없는 클리어라서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전 그냥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감도 꽤나 좋습니다. 역시 MG에 어울릴 만한 100분의 1에 어울릴 만한 볼륨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파츠 분할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나 내부도 꽤나 이쁩니다.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 프레임이 쫙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겉부분에는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느낌. 여기에 파츠 분할을 통한 겉부분에 빨간색까지 깔끔합니다. 팔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이걸로 손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을 잡고 뒷부분은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제 팔뚝에다가 고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빔사벨. 윙건담 제로는 빔사벨이 2자루 쓰지만 윙건담은 빔사벨이 1자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빔 파츠가 2개 들어가 있지만 하나는 정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빔 파츠 자체는 이렇게 살짝 곡선, 과거 윙제로 EW, 정확히 윙제로 커스텀 때 들어갔었던 그 살짝 휘어있는 그 빔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손잡이 자체도 그 설정에 맞게끔 적당한 디테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빼서 윙실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동시키면 안쪽에 수납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공간이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니라 가지고 쉽게 끼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고 덮으면 깔끔. 그 외에 교체용 손은 기본 주먹손 외에 라이플손, 편손, 무장손, 이렇게 총 주먹손까지 총 4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1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평상복 입을 줄 알았거든요. 그 반바지에다가 나시 그거 입을 줄 알았는데 1화에 입학했었던 리리나와 함께 다닌 교복을 그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피규어는. 아무튼 깔끔해서 좋네요. 자, 그럼 이제 MG 윙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혹시나 나는 이제 윙건담 EW 시리즈 MG를 만들어봤다 하면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프로포션을 하고 있어요. 그럴 법도 한 게 얘가 첫 번째 타자였거든요. 얘가 윙 시리즈 MG 라인업의 이제 첫 타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굳이 따지면은 과거 나왔던 뭐 윙제로 EW나 아니면은 뭐 윙제로 커스텀 이게 첫 타자겠지만은 굳이 따지면, 근데 이 윙건담 2010년도에 발매한 이 윙건담을 베이스로 한 프로포션이 이후에 뭐 이제 데스 사이즈 EW, 헤비암즈 EW 막 이런 데 다 적용이 되는 프로포션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프레임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디테일 이런 것도 이걸 기반으로 뒤에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션 자체는 이게 뭐랄까요? 어깨는 좀 좁고 이제 발로 갈수록 발은 좀 커지는 이런 독특한 또 프로포션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요즘과는 느낌이 다른 그런 프로포션. 최근에는 발도 막 작은 애들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느낌이 좀, 이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봐서는. 그리고 이 친구가 누굽니까? 윙건담 아닙니까? 전고가 좀 낮은 설정이네요. 그래서 HGUC 퍼스트 건담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머리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는 윙제로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반적인 MG에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키가 작은 편, 그런 편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세히 보기 전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 먹선 갈색으로 작업했습니다. 윙건담의 TV판 디자인이지만은 이제 카토키씨가 디자인한 EW 느낌 한번 내보자라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갈색으로 작업을 했어요. 자,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윙건담 특유의 그 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귀 부분도 조형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윗부분에 각이 한번 져 있는 형태의 디테일, 그리고 발칸 부분 파츠 분할로 노란색으로 파츠 분할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깔끔하게 그냥 뭐랄까, 이게 디자인 자체가 MG가 일단 당시 기준이긴 한데 호불호를 최대한 줄인 뭔가 절제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 하나 과장됐다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프로포션이 되게 그 설정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좀 구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얼굴도 되게 잘생겼습니다. 당연히 눈은 스티커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 부분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뭐 덕트 부분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뒤통수 보면은 이제 뒤통수 자체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죠. 귀 뒤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을 정도기도 하고 목 주변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몸통을 보면은 일단은 중앙에 있는 클리어 파츠, 마찬가지로 아까 쉴드처럼 내부를 클리어 그린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초록 색깔의 스티커가 또 붙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 클리어 파츠와 그 주변의 덕트, 이제 윙건담의 또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덕트의 내부 디테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주변에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뭐 클리어 파츠도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노란 색깔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있는 머신 캐논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단계부터 여기는 추가로 조립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옆에 살짝 프레임 드러나는 포인트라든가 이렇게 프레임을 슬쩍 드러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요 클리어 파츠 아래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여기가 콕피트 해치 오픈 아주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요거 미리 좀 보고 가죠. 먼저 이 흉부 위쪽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럼 밑에가 연동돼서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커버를 먼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 아래 정중앙에 있는 해치를 열고 가슴을 다시 밀어 넣으면은 짜란! 콕피트 해치 오픈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안쪽엔 히로 유이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들어버릴게요. 들어버리면은 안쪽에 히로 유이가 탑승하고 있는 게 슬쩍 보이죠? 이 상태에서 빛을 비춰보면은 안쪽에 살짝 좀 편하게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닫을 때도 이렇게 덮으면서 밑에 커버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닫아야 깔끔하게 닫힙니다. 아래부터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까지 좋거든요. 근데 요 밑에 구조물을 피해서 아래쪽을 먼저 집어넣듯이 이렇게 포개듯이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외장이 떠버려요. 바깥쪽으로 확 떠버려서 힘으로 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풀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보면은 기본적인 조형 굉장히 샤프하고 뾰족한 느낌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란색, 파란색, 흰색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뭐 마킹이야 건식 데칼이랑 이제 일반 테트론실 활용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좀 바깥쪽에 드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팔뚝 아래, 팔 하박으로 가면 역시 이제 버드 모드의 발톱 부분이 또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주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많이 선보이던 이렇게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교체식입니다. 엄지손가락만 가동식인 거죠. 그리고 골반도 잘 보면은 뭐 마킹 이것저것 붙일 수 있지만은 역시나 샤프한 조형이랑 프레임과 분할된 디테일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덕트 디테일도 이렇게 스커트 끝쪽에 있다던가 요 위쪽에도 이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 디테일이 좀 있기도 하고 고관부에도 역시나 덕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살짝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 요런 조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스커트 위쪽에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 역시 뭐 깔끔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심플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리는 진짜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허벅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패널 라인이 하나 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둥근 이런 조형이 인상적이죠. 거기다가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에 덕트와 위쪽에 디테일이 다 프레임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 종아리 바깥쪽에 이렇게 패널 라인 좀 들어가 있는 것 정도 그리고 종아리 뒤로 갔을 때 버니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프레임이 또 노출된 게 또 특징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역각으로 꺾일 때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아래쪽도 보면 정강이 라인 기본적으로 접합선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옆에서 봤을 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이 없어요. 다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건식 데칼이나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막 디테일적이게 좀 이렇게 마킹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막 빡세게 이렇게 테트론 실을 재단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얘는 그냥 적당하네 그러면 그냥 붙였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시 하고 싶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아까 어깨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제 얘가 오래되니까 스티커 붙은 부분에 여백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와서는.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 만들 땐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2010년 발매 당시에 만든 거라서 이게 벌써 얘도 14년이 되느라 이게 노후가 안 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티커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그리고 말하다 말았으니 이어가 보면은 일단 발 부분 앵클 가드 큼지막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발도 역시나 큼지막한 형태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윙건담 TV판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데스 사이즈 EW부터 해서 EWMG들이 쭉 나오는 거다 보니까 왠지 여기다가 이제 그 프로포션을 맞춘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추진 장치의 내부 디테일이 살짝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윙건담이잖아요. 날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노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날개 자체에도 프레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프레임이 사용돼서 이 위에 있는 파츠들은 다 커버 형식으로, 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백팩 중심부에도 보면은 나중에 쉴드를 고정할 이제 변형 때 사용할 구멍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스러스터 부분이 살짝씩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날개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이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딱 되게 심플하지만 뭔가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데칼이랑 이런 거 좀 해주고 나면 꽤나 이뻐 보입니다. 데칼 같은 경우도 형식 번호 데칼이랑 이렇게 콜로니 관련 이런 마킹이 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패널 라인 길게 이렇게 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펼쳐봅시다.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날개만 펼치면은 대단히 펼쳐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날개가 90도도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딱 이렇게 90도가 요쯤인데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원래는 딱 이렇게만 펴집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요즘에야 뭐 윙건담 RG다 뭐다 날개로 화려하게 펼치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런 뭔가 살짝 추가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 부분에 가동을 추가하면은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죠.
여기서 프레임 자체도 회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팩 자체가 또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숙여지기 때문에 요런 가동을 이용을 한 액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렇게 뒤로 접히던 조인트 자체의 각도를 더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날개를 뒤로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더 크게 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럼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전신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날개에도 일부 또 프레임 형태로 파츠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쭉 둘러보면은 그래도 어디 빈 곳 없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조립하는 데 재미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프레임의 디테일 이런 거는 막 그렇게 대단히 있진 않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드러나는 부분 말고는 특별히 대단히 막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은 많지는 않고, 팔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심플한 형태고요. 그나마 이제 다리 쪽으로 좀 내려가야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뭔가 딱 이 무렵에 발매됐던 윙 시리즈 MG들이 다 이런 느낌의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뭐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가 뭐 거의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MG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절 건프라 같은 경우는 ABS 소재의 관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MG도 그 예외는 아니었어요. 폴리캡은 이 당시엔 좀 최소한으로 쓰는 편이었어요. 이 윙건담 TV판 같은 경우는 폴리캡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폴리캡을 안 쓰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어깨, 팔꿈치, 무릎,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 친구는 아까 이야기했던 2010년도에 만든 애라서 관절은 보강을 해놨어요. 어깨랑 팔꿈치는 안 했고 무릎이랑 허리도 보강을 했어요. 이때는 폴리캡을 사용한 볼관절, 이중 볼관절의 허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볼관절에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은 이게 보강 전엔 좀 헐렁헐렁했어요, 조금. 예. 또 하나 있다. 손목에도 폴리캡을 안 써요. 그래서 여기도 ABS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손목 양쪽 다 보강을 해놨어요, 볼관절에다가. 물론 조립하자마자 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립하고 노후가 좀 진행되고 나면 좀 헐거워진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사용된, 건프라에 사용된 ABS 소재의 관절들이 이게 막 갈려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좀 헐거워졌는데 하고 분해해보면은 하얀색 가루가 막 떨어집니다. 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먼저 머리 부분, 목을 보면은 일단 볼관절로 기본 가동을 하고요. 아래쪽에 축관절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아주 크게 가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늘을 볼 수 있는 수준의 목 가동이 가능하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부분은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고개 돌리는 부분은 특별히 막 대단히 걸리는 것 없이 크게 돌아가는 편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폴리캡을 안 쓰는 ABS 관절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조금 이렇게 관절 3개 정도로 보강을 해놨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앞을 빼는 부분도 살짝 보강을 해주는 게 좋고, 어깨를 이렇게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해주면 좋습니다. 프레임 가동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도 보강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 자체는 꽤나 넓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예 막 파츠를 간섭을 막 일으킬 정도로 어깨가 아주 크게 가동을 하는데, 이게 관절이 가동하면서 바깥쪽 외장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크게 가동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가동을 하는 편인데, 여기 옆으로 드는 이 어깨 관절, 여기도 이제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드는 거, 앞뒤로 들고 내리는 거, 그리고 어깨를 위로 드는 거, 이렇게 3개 보강했던가 내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가동할 수 있죠. 애초에 얘는 변형 때문에 어깨가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지겠죠. 그리고 팔 회전하는 부분도 여기 폴리캡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꿈치 가동할 때는 이렇게 발톱을 한번 가동시켜주면 좋겠죠. 대신에 가동할 때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려서 가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절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렇게 이중 관절이 사용이 되죠. 90도 이상 가동은 하지만 뭔가 완전히 접힌다는 느낌은 이 발톱 때문이라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손목 부분, 여기가 이제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는데 버스터 라이프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간 반드시 이제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중 볼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볼관절이 허리 돌리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위쪽 관절이 허리를 들고 숙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를 들고 내리고 돌리고가 가능하죠.
물론 볼관절이니까 이렇게 허리 스윙하는 것도 뭐 물론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가 얼마나 움직이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프론트 아머는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볼관절과 위에 C형 파츠로 된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구조 자체는 이후에 이제 EW 애들도 다 이걸 사용을 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좀 독특한데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고 옆으로 펼쳐지는 것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축이 2개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빳빳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고, 위에 락을 풀면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옆으로 들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볼관절이 이렇게 위에 2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면은 내부 뭐 훤합니다. 아주 휑해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편안하게 가능하고, 앞으로 드는 거 아주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90도 이상 들 수 있어요. 스커트를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가동시키는 게 가능해서 이렇게 앞쪽 정면의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크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폴리캡을 사용은 하는데, 들고 내리는 부분은 뭐 이 정도면 뭐 보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뭐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는 보강을 안 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인데 이 위아래에 다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관절 그리고 아래쪽 관절 해서 무릎 슬라이드까지 해서 크게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분명 종아리가 두꺼운 거에 비하면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이거면은. 그리고 발목도 위아래 폴리캡을 사용하는 볼관절입니다. 이중 볼관절이고요. 기본적으로 앵클가든이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하는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 안 돼요. 대신에 지금 여기 프레임이 좀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이 발목 쪽에. 이게 프레임 구조 때문인데, 살짝 분해해 보면은 변형 때 이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이 흔들리는 건데, 이 부분이 변형 때 연동돼서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조여질 거예요. 발목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씩 흔들려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흔들려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 볼관절인 만큼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안으로 꺾이는 것도 상당히 움직이는 편이죠. 이 정도면 접지에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로 크게 가동을 하죠. 발바닥 자체는 접을 수가 있어서 발을 뻗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굽히는 거는 조금 약한 편?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이 올라가는 만큼 무릎 꿇기 아주 깔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윙건담 이 공식 일러 중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좀 떠오르는 그런 구도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 실드 장착 방법 있잖아요. 이거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그냥 끼우고 끝이 아니에요. 일단 손잡이를 손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넣고요. 그리고 실드 조인트를 팔뚝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은 뒤에, 보통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끝이지만은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튼튼하게 물리죠. 아주 튼튼하게. 자, 이렇게 무장 상태로 아주 멋들어지게 또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좀 발이 큰 애들은 있잖아요. 로우 앵글로 보면 멋져요.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을 조금 낮춰봤는데 어떤가요?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윙건담 하면 또 떠오를 만한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단체 이미지인데 다른 애들은 TV판 나온 애들도 없고 그냥 한번 포즈 취해봤어요. 그리고 1화에서 자기를 따라오던 그 잭스를 향해서 이제 밑에서 위로 버스터 라이플을 쏠 때, 그때 그 느낌으로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죠. 요런 식으로. 이거 좋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건담 윙 보다 보면 자주 나오던 뱅크싱 구도 중 하나가 요겁니다. 오른팔을 탁 들어가지고, 오른팔이 이제 머리보다 앞에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플을 쏘아나가는 그런 느낌. 이런 구도가 윙 시리즈 내내, 아마 TV판 내내 나오지 않았나? 한 번씩은 꼭? 그리고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뒤쪽으로 활짝 펼쳐놓고 포즈 취하는 것도 꽤나 멋지죠. 그리고 종종 이런 액션도 나옵니다. 쉴드로 적을 뚫어버리는, 아예 앞부분이 뾰족하니까 이걸로 그냥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버리는 이런 장면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들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또 취해봤습니다. 빔사벨도 주무장이죠. 사실상 버스터 라이플 쓰다가 빔사벨 쓰다가 견제로 머신캐논 쓰다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버스터 라이플이 하도 강력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심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가만 보니까 윙건담은 뭐 미사일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빔사벨을 이번에 휘둘렀을 때의 느낌으로 또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버드 모드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탠드 조인트는 그대로 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빼줍니다. 변형하는데 손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손은 그대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는 윙건담 변형의 대명사죠. 머리 돌리기, 허리를 살짝 빼주고 돌리기,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시 넣어주고요. 그 다음 날개를 일단 뒤로 접고, 좀 조작하기 편하라고 날개 잠깐 접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살짝 앞으로 뽑아주는데 그 이유가 이 겨드랑이에 있는 돌기 때문이에요. 여기 돌기가 조그맣게 하나 있거든요, 겨드랑이. 아무튼 팔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를 락을 풀고 위로 가지고 와서, 이 사이드 스커트에 보면 여기 사이드 스커트 앞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돌기에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허리 잘 안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겨드랑이의 위치를 잘 맞춰서 여기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락을 걸어주는 거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 양쪽에 튼튼하게 락을 걸었으면은 팔을 다시 내려주고 어깨도 이렇게 팔을 덮어주듯이 해준 다음에 팔꿈치 커버를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제 손목 커버가 발톱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재밌는 게 안쪽에 빈 공간에 프레임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밑에서 보면은 손목 조인트 구멍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꽉 채워지는 형태, 빈 공간이 없어지는 형태고 커버를 다시 덮어주는 거죠. 이 상태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제 바닥에 랜딩 기어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팔꿈치를 굽혀주고, 그리고 발바닥은 접어서 발목을 쫙 펴주고, 이번엔 무릎의 이중관절 중에 아랫관절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추가 관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랫관절, 이게 살짝 힘을 줘보면 탁 하면서 뭔가 락이 풀려요. 탁 하면서 이 상태에서 쭉 내려주면은 무릎의 연동기믹들 활용이 되면서, 잘 보면 이때 발목의 신축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죠? 아까 이제 가동 볼 때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 관절까지 활용해서 약 90도가량 아래쪽 관절만 활용을 해서 무릎을 굽혀주고요. 위에 관절을 이제 역으로 꺾어주면서 이제는 중간 관절이 되어버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끝까지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에서 프레임이 더 노출되면서 이제 무릎 자체는 이렇게 신축을 한 상태가 완성이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락을 한번 풀고 완전히 90도가량 굽혔다가 위쪽 관절부터 천천히 관절들을 접어가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무릎 외장 위로 스커트도 딱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고요. 이렇게 눕혀봤을 때 이제 고관절을 수평으로 딱 펴주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본체의 준비는 끝났죠. 그리고 윙실드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위로 돌리고 펼쳐져 있는 조인트는 밑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손잡이도 안으로 접어주고, 버스터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손잡이를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인트,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윙실드 앞에다가 슬라이드 고정. 그리고는 백팩 중앙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쉴드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날개까지 이렇게 펼쳐주면 버드모드 완성! 이게 바닥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렇게 이제 손도 펼치긴 했지만은 흉노랑 요 뒤쪽 스커트가 랜딩 기어 겸 해가지고 바닥에 딱 붙어줘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수평으로 좀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각도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앵글을 밑으로 내려서 보는 것도 꽤나 멋지죠. 뭐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렇게 좀 V자로 이렇게 펼쳐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윙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무려 TV판의 그 디자인, TV판 건담 윙 MG가 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과거로 20세기로 내려가야 이제 HG 100분의 1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윙건담 MG가 딱 나왔다길래 야, 그러면 이제 TV판의 그 데스 사이즈도 MG로 했는데 이제 EW로 바로 건너뛰고 그냥 다 EW만 나오잖아요. 그 와중에 데스 사이즈 헬 EW까지만 일반판이고 나머지는 다 외판정이고, 참 이래가지고는 TV판 MG 다른 애들은 그냥 기약이 없다. 그냥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이제 진짜 반 좀 놔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MG 건담 윙은 딱 이 윙 건담 얘로만 즐겨야 한다. 나머진 다 EW 버전입니다. 아니 제롱님 그러면은 그 윙 프로토 제로가 있지 않냐? 걔가 TV판의 윙 제로 디자인이지 않냐? 라는 거지만 결국은 그래도 걔 디자인은 TV판의 윙 제로지만 걔는 소속은 엔들리스 왈츠 그쪽이 패자들의 영광 소속이잖아요. 그니까 좀 다르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치가 높았던 MG였는데 근데 만지면서 느끼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와서는 확실히 프로포션의 호불호가 갈릴만 하다. 이게 요즘에는 발로 갈수록 얇아지는 프로포션이 좀 많은 듯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외형 자체의 디테일이 굉장히 좀 이제 하이 퀄리티의 디테일 막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거의 리파인 없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윙건담을 시작으로 나온 EW 애들도 그런데 굉장히 리파인 거의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강추입니다. 그치만 확실히 지금 와서 보면 관절 구조라든가 아니면 가동 범위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관절의 강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 이제 관절도 보강을 해줘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관절 특히나 허리가 뒤로 처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백팩이 좀 있다 보니까 허리가 볼관절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저는 좀 글쎄 별론데 막 이런 생각 하긴 했었어요. 저는 프라모델들 대부분이 이제 막 관절도 짱짱하고 이제 다 KPS 사용하고 막 소재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맘 편히 만지는 거지 이때는 그래도 관절 보강을 좀 하면서 만졌어야 됐다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열사 여러분 안녕. 바보쉐이.